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음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기와 암입니다. 고기가 맛있다고 또 여러가지 맛있는 소스와 함께 고기를 많이 먹죠. 이 고기가 안 좋다고 하는 또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좋은지 또 고기와 암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고기를 관점을 볼지를 한번 좀 좋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우리가 고기를 잘 못 먹을 때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또 사 먹을 돈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풀이라는 이름으로 하대하면서 채식을 밖에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영양가가 별로 없는 거라고 우리가 취급을 했었고, 부자들은 흰 쌀밥에 고기를 먹고 그것이 마치 좋은 양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채식이 웰빙 푸드란 것이 알려지면서 좀 오히려 부자들이나 좀 돈이 있는 사람들 또는 건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채식의 선호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고기를 살 돈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풀보다는 고기가 이제 힘을 쓴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또 꼭 건강뿐만 아니라 맛도, 고기가 씹는 맛도 있고 훨씬 더 포만감도 생기고 이런 맛도 좋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선호하는 것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기 음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시대냐, 또 어떤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통찰적으로 볼 관점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고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철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분에 대한 것은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분은 원소 주기에서 26번째 원소로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가장 마지막 원소라서 핵융합 전에는 가장 무거운 원소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이,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에 힘을 나타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과 방어의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을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또 방패도 만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에 사이토카인이라는, 경찰이 백혈구라면 총알이 사이토카인이 되는 것이고,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그 사이토카인을 만들게 하는데 그때 철의 성분으로 사이토카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백혈구가 총알을 만들 때 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철은 산소와 결합을 잘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우리 몸에서 붙들고 있으려고 할 때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또 철 성분이 있어서 산소를 배달하고 세포에 공급을 하는 그런 영양에 대한 기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 기능과 영양 기능을 우리 철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니까 결국 힘을 우리가 또 나타내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으면 힘이 난다라고 하는 이유가 산소를 잡고 있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철은 아셔야 되는 내용이 당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의 기능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붙잡고 있고 면역에 대한 기능을 하려면은 당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당화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음식에 있는 철을 우리가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세포로 나를 때 세포 안에 있는 골지체에서 글라이케이션, 당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당화가 일어나게 되면 암호화 시켜서 코딩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마다 다 코딩 작업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철 성분이 암호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도 코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 돼지고기를 먹는다, 닭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있는 코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철로 쓰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적이지 못한 비기능철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점점 철이 쌓이게 됐었을 때 저장철로 쌓이게 되고, 이 저장철이 결과적으로는 계속 쓰이지 않고 있게 되면 조직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어느 조직에 저장이 되냐면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지방 조직에는 헵시딘이라는 철분 유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을 때는 지방에 저장을 하고, 철분이 많이 쓰인다 하면 헵시딘이 철분을 이제 보내서 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으로 쓰인다든지 해가지고 산소를 좀 더 잡고 면역 기능을 더 하게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 조직에 너무 저장이 많이 된다. 예를 들어서 TV만 보고 있고 움직이진 않고
고기는 많이 먹는다. 이러면은 결국 먹기는 많이 먹는데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지방의 비기능 처리 쌓일 수밖에 없고 우리 몸에서는 탐식세포가 결과적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쓰레기로 인식해서 필요 없다고 먹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쓰레기로 인식되는 것이 결국 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암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포의 어떤 적응 과정에서 암세포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세포는 포도당 또는 지방 등이 영양분으로 된다면 암세포는 포도당 말고도 림프 오염에 있는 화학물질들 또 철 같은 성분들 이런 중금속 성분들 이런 것들을 세포가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를 먹고 사는 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중금속 아니면 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아졌을 때 암세포로 바뀔 수 있다. WHO에서도 적색고기가 제2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죠. 적색고기는 붉은 피가 있는 고기고 붉은 피에는 철분이 많습니다. 결국 철분이 많은 고기들은 결과적으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암물질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철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고기에 철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료들에 의해서 살이 쪄 있고 또 고기에 근육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나 근육 안에 먹었던 사료들의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인간도 가공첨가제가 많이 발려있는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당분 말고도 찌꺼기가 쌓여서 림프오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것처럼 소나 돼지도 사료들에 가공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찌꺼기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 같은 경우는 병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생제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제제도 들어가게 되고 사료를 계속 먹도록 해야 되니까 착향제, 착색제 이런 각종 가공첨가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찌꺼기들이 쌓이는데 요즘 동물복지라 해서 동물이 많이 움직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축산업에서 최대한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그만큼 동물 개체수를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겠죠. 동물들이 많이 못 움직이다 보니까 찌꺼기는 많이 먹고 찌꺼기는 내뱉는 땀을 별로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찌꺼기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근육에 또 지방에 찌꺼기들이 많이 박혀 있는 것을 먹게 되면 그것이 림프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혈액에서는 철분이라는 찌꺼기가 있고 림프에서는 또 화학물질이라는 찌꺼기가 있어서 특히 적색고기에는 이런 발암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많이 먹으면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떨까요? 이 식물도 보면 농약을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은 또 화학 비료를 많이 쓴다고 한다면은 또 화학 첨가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특히 농약에 비소라는 또 독곡물을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희박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어느 정도 쌓일 수는 있습니다. 식물에도 어느 정도 화학 첨가제는 있지만 동물의 화학 첨가제는 비교도 못하게 되겠죠. 결국 동물은 영양에 대한 성분도 풍부하지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같은 영양도 식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이 있지만 결국 쓰레기도 우리가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영양을 생각할 것이냐, 그것과 비교도 못할 만큼 많은 쓰레기들을 같이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고기와 암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커니즘을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고기는 아직도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음식이고 또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채식에 대한 가치를 점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 암이 걸리거나 만성염증이 걸려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고기를 안 먹게 되고 또 담배도 많이 피다가 폐암이 걸리거나 폐병이 걸려야 담배를 안 피게 되듯이 우리는 괴로움이 일어나야 그제서야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젊은 분들은 아직 그 나이대가 안 됐기 때문에 고기를 우리가 입맛에만 사로잡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길게 보고 우리가 수십 년을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라면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을지 단순히 입맛에 대한 쾌락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차를 두고 멀리 내다보셔서 어떤 음식이 건강할지에 대한 것을 알고 먹으면 좀 더 우리 몸을 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